샤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맞죠?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고 계실 누능이 여러분,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미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신 누능이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실까요? 벌써 수요일입니다. 항상 수요일이 되면은 되게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엥? 뭐? 수요일? 이런 느낌? 수요일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어랑 아직도 수요일이야? 정도의 느낌. 아직도 수요일이야 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신호가 느끼기에는. 잠시만요. 신호는 확실히 일했던 시점을 떠올려 보면은 네. 아직도 수요일이야?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는 모든 날들이 다 즐겁고 행복하지만 왜일까요? 사실 일주일을 시점으로 따지면 수요일이 딱 3일째 되는 시점이잖아요. 뭐 일주일을 일요일부터 세시는 분도 있고 월요일부터 세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신호가 체감하기에는 평일 중에 딱 반절 정도 되는 날이라서 왠지 그 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수요일 아침 잘 시작하고 계실까요? 신우가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빈속에 커피 때려 넣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빈속에 커피를 넣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해합니다. 신호도 그랬으니까요.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사실 지금이라고 안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최대한 자제하는 중입니다. 아침에 카페인으로 싹 이렇게 몸에 돌게 하는 그 느낌이 좋지만 빈속에 카페인 진짜 건강에 안 좋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자고요. 다들 수요일 아침 네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일단 신호는요. 뭐 항상 그렇지만 이거는 뭐 근황이랄 것도 없고 이제 너무 늘상 똑같은 말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제도 일하고 왔고요. 방금도 눈 떠가지고 일하다가 또 왔습니다. 네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를? 그냥 네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쇼츠의 악마? 신호는 신호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쇼츠의 악마? 여신님이지만 네 쇼츠 생산 공장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화가 기준이 채널 구독자 500명이더라고요. 근데 어제자로 365명을 돌파를 해서 스스로는 지금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 좀 뭔가 왔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반절 정도 왔을 때는 오히려 약간 멀었구나 이런 느낌인데 반절이 아니라 과반수를 확실하게 넘었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관념적 반절? 관념적 반절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 잠시만요. 관념적 반절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 중에 350을 뚫으니까 드디어 관념적 반절이 넘은 느낌이에요. 네. 그거를 제외하면은 잘
재회가 아니죠.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재회가 아니죠. 재회가 아니라 좀 이제 뭔가 달성의 지표에 조금 이렇게 다가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모두 좋은 아침 보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호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를 성장? 성장? 네, 뭐 발달? 발달은 좀 아니다. 성장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나름의 지표 달성? 달성. 그치. 달성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금 편집 중인 영상이 백스님 등장하는 영상 편집을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기억하시려나요? 신호 데뷔 딱 한 달 차에 백스님 초대석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네 다시 보니까 너무 울고 먹나? 신호가 지난 방송 이야기를 좀 울고 먹나 싶기는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참 주옥 같은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유튜브로는 충분히 각을 세울 만큼의 무언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호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항상 기억이 안 나지? 방송을 할 때는 즐거운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걸 내가 설마 까먹겠어? 하는데 까먹게 되는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방송 막바지에 신호가 지금 뒤에 보시면 신전 기둥 보이시죠? 신전 기둥 지분이 다 신호께 아니고 백스님 지분이 한 2개 정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폭로전이었던 기억이 네, 그죠. 근데 이제 신호의 최종 목표는 이제 백스님의 지분이 있는 기둥 2개마저도 신호의 지분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는 네. 범이육 부부 스트리머가 아니었다고. 맞아. 이거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어. 범이육 부부 범이육 그 뭐지? 기존에 다른 버튜버 부부분들이 있는 걸 갖다가 신호가 찾아봤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 이거 저격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격이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부부 스트리머인데 아내분들은 다 평범하게 여자 캐릭터 본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분들이 가끔 범이육이 가끔 범이육인 분들이 있어. 그래서 체외?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일단 그게 좀 의문입니다.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야? 약간 아침 라디오에서부터 이런 말 쓰는 거 약간 속된 느낌이긴 한데 암컷 타락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소리로만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침부터 암컷 타락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때 이후로 갔다가 이제 백스님이 슬슬 방송에 노출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가 아니라는 부분이 크다. 내가 아니니까 암컷 타락 같은 거 해도 상관없다. 이거 정확하게 그거 아니야. 이거 정확하게 나만 아니면 돼 이거잖아. 나이스. 아 이거 왜 가끔씩 남버 분들이 그 만우절 콘텐츠에서 여체화돼서 등장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풀바디 트래킹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역해 본체를 갖다가 말아 오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하죠? 흔히 분내라고 하죠. 분내 나는 동작이라던가 아니면은 캐릭터성까지 딱 갖춰가지고 완벽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범이육화? 버체육화? 이렇게 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엑스님은 그런데 소질이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소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범이육을 할 수 있다? 이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뭐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이거랑은 완전 별개야. 그건 재능이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보이잖아요. 아, 얘가 이런 거 하면 잘하겠다. 약간 아, 이 친구는 분내 나는 행동 같은 걸 하는데 소질이 있다. 상남자 목소리라도 잘하시는 분은 상남자 목소리로도 잘하시는 분은 잘하더라고요. 뭐를 범이육을? 아, 힘들다. 범이육을 상남자 목소리로 잘해? 아, 그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신호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남자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신호입니다. 이런 느낌인 건가? 아, 신호로서는 그렇게 잘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네. 대단하다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 일단 나만 아니면 돼. 아, 물론 신호는, 네. 농담 삼아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냥 약간 부부 사이에 좀 매운맛 대화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 집이 파산을 했어. 만약에 우리 집이 파산을 해가지고, 우리 둘 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왜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올리펜스로 집안을 일으킨 아버지. 왜 어머니는 없겠어요? 아버지 쪽이 더 수요가 있다 이겁니다. 아침 라디오에서부터 이런 얘기하면 도망가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긴 한데 솔직하게 같은 조건으로 갔다가 뭐 올리펜스로 집안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너무 흔해 이제. 엄마는 너무 흔해. 아버지가 일으켰다고 생각해봐요. 어? 수요 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약간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망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호가 뭐 장비라도 엄청 비싼 거 샀어. 근데 버티버 활동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올리펜스로 집을 일으켜야 돼. 근데 나보다 네가 수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거 공유한다, 그죠? 원래 네, 수요라는 거는 소수자성에서 더 우러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타락이란 거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더 타락해야 수요가 있는 겁니다. 타락해봤자 뻔하게 예측되는 건 해봤자 뭐 무슨 수요가 있겠어요. 그래요. 올리팬스 발언 같은 건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타락 좋아하네 진짜. 아유. 네. 농담입니다. 농담. 부부끼리 그냥 하는 매우만 농담 같은 건데. 근데 신호는 남편이 범이육으로 데뷔한다고 하면 밀어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도 봤습니다. 아, 신호가 어차피 백스님 데뷔한다고 하면은 라투디든 3D든 여체랑 남체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미 물어는 봤어요. 그랬더니 본인 말로는 내가 여체인 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모르겠는걸.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분명히 수요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정신개조라고 하면 그렇다. 교육을 하고 있죠. 약간 그런 거 하면은 역대 최초일 것 같지 않아요? 역범이육 아내와 범이육 남편. 내년 만우절이나 아니면 올해 할로윈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역범이육 남편과 범이육 아내. 아니다, 역범이육 아내와 범이육 남편. 방송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 아니면 서로 아바타 바꿔 끼고 나오기 같은 거. 신호한테서 백스님 목소리 나오면 당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말이 이렇지. 네. 실제로 실행 옮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신호가 월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었죠. 이제 좀 부활의 신호탄을 쏴 올려보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백스님의 그 참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하지만 정기 게스트는 아니고 비정기 게스트고 아마 게임 쪽이나 가끔 나오는 빈도 정도일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노리는 포지션은 그거예요. 최종이라고 하면 그렇지. 최종이라고 말해도 되나? 약간 부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다 확고하게 고치자. 피피미와 pop코 같은. 피피미랑 pop코 아세요? 그 팝팀 에픽. 팝팀 에픽에 나오는 그 노란 머리 캐릭터랑 파란 머리 캐릭터 마스코트. 그런 느낌으로 약간 부부 꽁트단. 부부 꽁트단이라거나 아니면은 뭐가 있지? 부부 꽁트단이라거나 아니면은 부부 사기단? 아니야, 사기단. 사기단은 안 되죠. 사기단은 안 되지. 부부 꽁트단?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부 꽁트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약간 웃긴 부부? 그런 느낌으로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긴 부부?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일종의 필승 조합 같은 건데 꽁트단이라고 해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포지션상 한 명이 좀 더 광대나 웃기는 포지션에 적합하고 다른 한 명이 약간 서포트 멤버? 그런 느낌인데 잠시만요. 오늘 아침에 왜 이러지 목이? 네,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 셈 쳤을 때 저희 중에 광대 역할이 누구냐 하면은 뭐 보나마나 신호기는 합니다만 신호가 광대 역할에 좀 더 적합하겠죠. 신호가 광대 역할에 좀 더 적합하겠지. 이제 백스님은 이제 적당히 서포트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무한도전으로 치면은 유재석과 박명수 같은 느낌?
좀 더 추구하는데 근데 추구미는 유재석과 박명수인데 실제로는 그냥 하와수인 것 같아. 하와수에서 근데 포지션이 매번 바뀝니다. 음, 하와수인데 하는 누구일까? 주유하는 신호고, 네, 독서라는 게 백스님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네,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부부 방송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인 걸까? 일단은, 일단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아, 같이 한다면, 그리고 둘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카테고리를 하면 좋을까? 일단, 신호가 깨말못이다 보니까 좀 게임 교육 컨텐츠? 유, 게임 유치원생?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교육받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보드게임? 보드게임 동아리? 그런 생각도 하는데 마작? 마작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호는 마작 그렇게 잘 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 몰라요. 룰도 제대로 모릅니다. 백스님이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보드게임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할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어렵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마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작 같은 것도, 마작 동아리? 그런 거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드게임이라던가 마작이라던가 뭐 어쨌든 간에 승패를 나누는 게임의 핵심이 뭐냐? 배팅이다. 배팅을 안 하니까 도파민이 없는 거다. 음, 서로의 휴방일 같은 거를 걸고 게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긴장감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방송인 해야겠구만.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해본 건 아닌데, 오히려 비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 뭐 신호도 한지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히려 비, 비? 오히려 방송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도파민 폭발하는 구간 같은 걸 잘 짚어내려나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모르죠. 막상 와보면은 막상 와보면 생각보다 또 그렇게 쫄아 있을지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저번에 왔을 때는 엄청나게 독설이란다. 폭탄 같은 발언들만 이어서 하고 갔었는데 오늘이래. 오늘이 아니죠. 그런 폭탄 같은 발언만 하고 간 거에 비해서 실제로 얼마나 날아다니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부부 버튜버로서의 생활을 은근슬쩍 내보일 예정이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또 뭐가 있지? 요즘에는, 네,
뭔 컨텐츠가 있을까? 이따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신호 타코야키 나잇인데 저번에는 화면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화면을 크게 키운 상태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번엔 비주얼이 참 파괴적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그래도 허거라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설마 다들 도망가시진 않겠지? 뭐 토핑에 이상한 거 넣는다고 그러시지는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방송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어 같은 생각을 하지만 말이 그렇지. 인권이라는 게 있다고요? 오늘 타코야키 나잇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백수님이 옆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고수 넣어? 라고 해가지고 이 남자가 진짜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남자가 진짜 고수 틈만 나면 고수 먹방을 갖다가 자꾸 유도하려고 해요. 쉽지 않아. 아, 그리고 어딨지? 어딨지? 어제 신호가 그걸 봤거든요. 그 연예인 커플분들 중에 10년 넘게 만나다가 어제 갑자기 결별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별 안 돼. 아니 물론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당연히 결혼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그렇게 10년 넘게 만나고도 갑자기 이별한다고 하니까 뭔가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이 헛도는 느낌? 그래서 아 조금은 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진다고 하면은 보통 둘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눌러오는 부분이 있다가 마침내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걸고라고 해야 될까? 하나가 걸려서 헤어지는 건데 근데 그 하나를 결국에 합의를 못한 거죠. 높은이라고 하면 좀 그래. 많은도 좀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그게 대부분은 결혼인데 근데 10년 넘게 만났으면 결혼한 거는 다름없는 기분 아닐까? 가족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이 넘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10년 넘게 만나다가 이별이라니 결혼할 줄 알았단 말이야. 사실 이렇게 된 케이스에서 가장 슬픈 거는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헤어졌어. 거기까지는 좀 괜찮아. 근데 헤어지고 나서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갑자기 둘 중에 한 명이 급하게 결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올 때. 물론 뭐 결혼할 수 있지. 할 수는 있는데 왜 하필 상대랑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가슴이 아파요. 아무래도.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가능하다면 네 사랑하세요. 사랑을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신호가 근데 이렇게 좀 과몰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신호도 10년 넘게 만나고 결혼을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10년간 만나면서 위기가 없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이죠. 위기는 있지. 이건 근데 어느 커플이건 부부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기는 있었겠지들. 음, 위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히 커플들 간의 싸움은 누구 한 명이 어쨌든 져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5대5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의견을 5대5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양보를 해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기꺼이 양보를 해주고 반대로 내가 타협을 못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그만큼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해해 주는 만큼 너도 날 이해해 주길 바래. 이걸 말하는 건데 이해관계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이해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아. 10년을 넘게 만났어도 그럴 순 있는데 그 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그거 있는데 어떤 드라마였거든요. 8년인가? 그 드라마 설정상으로는 8년이었어. 네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나랑 헤어졌어야지. 이런 대사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랑 헤어질 시간이 없었으면은 네가 진짜 나를 계속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진작에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겠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남자가 너무 쿨하게 그래? 그럼 헤어지자 라고 하니까 여자가 너 지금 진심이야? 너 진짜 이런 걸로 나랑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뢰라는 거 뭘까요? 신뢰라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게 보면은. 사실 다들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식의 반응이더라고요. 내가 나는 몰랐을지도 알았을지도 신뢰라는 거는 그쵸 일방적인 게 아닌 거죠. 근데 나 혼자 믿으면서 그걸 신뢰라고 믿어왔다면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인 거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아, 한쪽만 한쪽만 신뢰했다고 생각해서 유지되는 신뢰는 사실 가짜 신뢰인데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갖다 까봐야 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쌍방의 신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그 쌍방의 신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무너졌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아, 장기간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일단 신호는 신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거는 당연히 근데 이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신뢰라는 건 쌍방이지 일방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다만 음, 신뢰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걸 신뢰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내 신뢰를 저버렸어. 한 번 더 믿어봐도 괜찮겠지? 진짜 이런 걸 볼 때마다 한숨 나와.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 난 그래도 얘를 믿을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안 믿는다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괜찮다고 말해줘. 라는 그 신뢰를 다른 사람의 입으로 빌어서 찾는 그런 분들은 매달리고 싶은 거죠, 사실. 음.
사실 본인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연인 관계나 이해관계, 인간관계들은 본인들도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됐든 자기 마음이 됐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거지. 회피 성향의 관계에 좋지 않아요. 신호도 한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신호는 이미 이전에도 말했지만 백스님이 천년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넌 이렇게 해도 날 붙잡아 줄 거지? 같은 그런 기분? 물론 그 관계들은 백스님만큼의 신뢰가 서로 쌓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다들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를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관계를 쌓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아,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살짝 머리 아픈데. 연애 상담 같은 거 나중에 콘텐츠로 밀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과연 신호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애 상담을 갖다가 아니면 뭐 연애 관련 고민 상담을 미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음. 네. 일단은 가끔씩 신호가 그거 뭐지? 유튜브에서 랜덤 플레이리스트로 듣다가 나오는 노래 중에 그 친구여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인순이 조피디의 친구요. 근데 거기서 사랑들은 하고 있나라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다들 사랑하고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뭐였죠? 양키의 연애 맞나? 양키의 연애였나 이름이? 아 불량연애. 불량연애 맞아. 불량연애. 불량연애 보면은 그 아시려나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나오나? 아 여기 있다. 불량연애. 넷플릭스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조금 소위 말하는 조금 불량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서로 연애하는 1화에서부터 꽤나 압도적이었던 느낌 기억이 나거든요. 1화에서부터 서로 눈 마주치니까 바로 싸운 거는데 와중에 진정에 사랑하러 왔잖냐 약간 이러면서 나오나 대사? 사랑하러 왔잖냐라고 치면 나오려나? 안 나오네. 사랑하러 왔잖아 하는 그 대사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유 다들 어마어마하시네 다시 봐도. 에, 에. 아 이런 거 보면 엄두가 안 나. 어디에서든 다들 사랑은 하고 싶은 거겠죠. 맞아 사랑하는데 뭐
다를 게 있어.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돼? 뭐 사랑 다들 사랑은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랑 아유 힘드네. 만약에 서로를 갖다가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 전에 서로의 그 감추면 안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공개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는 이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과거를 감췄어도 내가 껴안아 줄 수 있다.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너의 모든 걸 사랑해 줄게 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힘든 면이 있는 것 같아, 신호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거를?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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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이해. 이해가 더 맞는 말인 것 같다. 이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연? 과연 싶긴 한데, 다시 보니까 진짜 살벌한데. 아까 불량년에 다시 보고 있거든요. 출연 목록. 이거를 막 방영할 때 보긴 봤었어요. 근데 어, 굉장히 굉장히 미묘하다. 아하. 그래, 이거는 방송 중에 다루기에는 소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더 말을 꺼낼 순 없겠어. 네, 이거는 말은 못 꺼내겠네요.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음, 뭐가 있을까, 이거? 어쨌든, 네. 어쨌든, 가능하다면, 네. 가능하다면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고민 상담 같은 거.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요새 따라 텐션 올리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신호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 아침 라디오는 죽든 살든 어쨌든 6개월은 하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침을 살릴 방법을 생각해내야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뭔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에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잠시만요. 뭔가를 또 팬시하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아침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니면 뭐 아침에 ASMR 같은 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해. 아침에 ASMR 하면 도로 자란 뜻이잖아요. 그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다들 아침은 드신 거죠? 네. 드셨길 바랍니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스스로의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거를 욕망? 아니야, 욕망이라고 하면 좀 그래. 스스로의 그 식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녁밥을 저녁 6시 전에 먹기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좀 빨리 먹는 편이기도 하고 저녁을 일찍 먹고 마치니까 뭐 이렇게 방송 같은 사유가 없다면은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아침 뭐 먹었냐고요? 아침 아침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아침에 아침에 어 요즘에 저녁에 식욕을 너무 눌러두다 보니까 아침에 이걸 먹어도 되나 싶지만 불닭볶음면에다가 삼각김밥 먹고 있어요. 아니 어제 자기 전에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에 야식으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컸는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내일 아침 100% 찐다. 그래서 눈 뜬 시점이 몇 시였지? 눈 뜬 게 한 6시 반쯤 됐거든요. 바로 편의점 달려가서 사와서 먹고 당연히 속은 쓰리지만 여러분에게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신님은 아침부터 컵라면에 삼김을 조지고 왔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다들 아침으로 뭐 드실까요? 원래는 사실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어. 어제 신호가 이제 나 건강하게 먹어야지. 여러분께 건강 이야기 했으니까 신호가 건강하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해서 어제 바나나랑 과일이랑 사왔단 말이에요. 아침에 갈아 먹어야지. 갈아 먹고 맥스님도 출근하기 전에 한 잔 딱 이렇게 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막상 그렇게 과일을 다 사다 놓고 신호는 눈 뜨자마자 편의점을 갔어요. 자랑이다 진짜. 좋은 건 아니죠. 다들 건강하게 아침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을 가장 많이 망치는 식습관이 식사하고 그 직후에 과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 말고 저녁이 그렇대요.
저녁에 아무래도 혈당 같은 게 잘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혈당 뭐 오른다고 해도 오른다고 해도 네 드실 분들은 드시겠죠. 밥 먹고 과일 먹는 거 얼마나 맛있어요. 신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볼까요? 가상 주식. 오늘 신호는 주가가 올랐을까? 보자 보자. 옳지. 오늘 신호의 주가 올랐을까? 봅시다. 신호. 오, 오, 오. 붙었어, 붙었어. 오, 좀 떨어지나 싶더니 다시 좀 회복을 했네요. 시작이 3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4만 9천 원대로 회복을 했네. 오, 네. 기준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준이 뭘까? 이걸 말을 안 해? 아니, 근데 뭐 이거 어차피 실제로 실제로 뭐 있는 거 아니잖아. 있어요? 배당금이라도 나와요? 아니지? 아니지? 아, 아예 딴 거 말고 신호 스스로 주가만 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바닥 갖다 말아 올린다고요? 아, 뭐 말은 할 수도 있지. 아, 신호는 아직 진짜 신입 중에 신입이고 학고 중에 학고라서 네, 이런 걸 하는데 전혀 스스럼이 없습니다. 저점 매수라는 말이 나온 게 이 버추얼 주식이라는 게 생긴 원인이 아닐까? 신호 생각에는 그런데 아, 바닥 갖다 말아 올린다라는 말을 말올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었다고? 어제 정오가 가장 떨어졌었네요. 근데 어제 8시에 올라갔다가 왜 올라간 거지?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네, 상향이 됐는데 원인이 뭘까? 오! 근데 이건 라이브에서 그럴 것 같아. 라이브 하면은 올라가더라고요, 주가가. 주가 올라가는 기준이 뭔지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 애초에 가상 주식 사이트잖아요. 아유, 많다 많아. 네. 뭔지 1도 모르겠지만 상장 기준이 뭐지? 모르겠어요. 팔로워랑 뭐 그런 건가? 누군지 모르는 분을 갖다가 그냥 랜덤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봐도 싶은데 아, 역시 그냥 랜덤인 걸까? 신규 상장 보자. 음, 아무리 봐도 이거 팔로워랑 그거 외에는 수치를 모르겠어. 뭐 오른 건 기쁩니다. 오른 건 기쁜데 기준점을 모르겠는 걸. 기준이 뭘까? 아, 기준이 뭘까? 보자. 아, 팔로워랑 팔로워랑 매입. 팔로워 늘어나는 거랑 이제 다른 이 사이트에서 누군가 신호를 갖다가 매수를 했다. 그게 기준인 것 같은데 뭐 신호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란 말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해 사실. 여러분들이 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그렇게 저점 매수란 말 안 쓰기로 했잖아. 스스로 네,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의를 두진 않겠습니다. 그냥
방송도 그러고 주식도 그러고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일주일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 지표라는 거는 단순히 팔로워 숫자만으로는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이라고 말해도 되나? 음, 그렇게 성장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 어머님들 가장 주식에서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이 5, 60대 어머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모든 거를 갖다가 참고 인내하는 거라서 그렇대. 인내를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안 보신다고. 참고 기다린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건망증이 온 사람이 그치. 안 볼 수도 있지. 안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죠. 넣어두고 그냥 잊으신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 가서 발굴을 해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넣어놨었구나. 주식은 변홍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쵸. 기다려야 되는 거지.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호 버추얼 주식의 상장이 아니고 이름이 뭐야? 주가가 오르는 기준이 뭔지는 아직도 자세하게 메커니즘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소스 코드 들어보면 바로 알겠지. 근데 그렇다 손쳐도 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신호가 성장하는 거를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신호는 성장의 지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옆쪽 집은 벼가 하루 만에 난다고. 아니야. 단타로 뭔가를 먹을 순 없어. 급등주 먹다가 체에서 마이너스. 그쵸. 천천히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느리더라도 천천히 성장하는 게 안전한 거야. 갑자기 팍 성장했다면 그만큼 리스크가 따라오는 겁니다. 속이 빈 껍데기보다 더 헛헛한 게 없겠죠. 작더라도 속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소유라는 건 무언가가 존재해야만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봐. 하루 만에 막 몇백 퍼센트 뛰었어. 막 몇천 퍼센트 뛰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쭉정이야. 그런 것보다는 10% 20%씩 오르더라도 다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닉스마저 급하게 하다가 급락했지. 그니까 우리는 그런 것보다 천천히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는 쪽을 노려보자고요.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 주식이든 방송이든. 시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든 방송이든 그렇게 가는 게 낫지. 네. 다들 손해 보지 않는 알찬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네, 오늘의 결국에 기승전 교훈은 그게 됐네요. 속이 꽉 차 있는, 작더라도 쭉정이가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본질을 추구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의 아침 라디오는 여기까지.
오늘 저녁에 타코야키 나이트입니다. 예! 이따 저녁에 타코야키 나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방종곡은 뭘로 할까? 방종곡은 네,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시라고. 장기적으로 내가 일전에 뿌려놓은 모든 것들은 다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 이 노래 갖다가. 그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신호는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장기 투자? 영화 맘마미아 보신 분들 계세요? 당장 하나 떼라고요? 아이, 그 장기가 아니잖아. 롱텀이라고요, 롱텀. 영화 맘마미아를 보면은 일전에 본인이 만나던 남자가 3명이나 되는데 그 남자 중에 누가 자기 애 아빠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그 3명의 아빠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 애 아빠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미남이 3명이니까 장기 투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영화 맘마미아 힘차게 들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해 보자고요. 안 본 사람 찾는 게 더 힘든 영화? 아이, 그저 명작이니까. 영화 맘마미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하자고요. 오늘 하루 이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노농이 여러분들께 신호의 행운과 가호와 그리고 건강이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10시에 신호는 저녁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 거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See you. 안녕.